제가 먼저 드럼통, 시원하게 던질 드럼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시원하게 던져야 되는데 참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원하게 못 던질 것 같아요.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정청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도 이제 살아있는 카드고, 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입체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14일에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탄핵도 살아있지만 또 특검법을 지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파기환송심 결정을 내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말 막가파식 이런 어떤 공세를 펴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공당이 해야 될 취해야 될 어떤 자세인지, 본인들한테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됐을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극찬을 했죠. 그런데 자기들한테 불리한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결정이 대법원으로부터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대법원 사법부의 가장 큰 어른이자 정점인 대법원에 대해서, 특히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정당입니까? 정말 이런 어떤 세력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국헌 물론 세력이자 그리고 내란 정당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재명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 국가로 가는, 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님, 이렇게 또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뽑은 오늘의 이제 드럼통은요, 조희대 특검 밀어붙이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14일 날 청문회 하기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4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게 되는 건데,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그 판사를 국회에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다음 주에 청문회 부르게 되는데 왜 그러면 특검까지 또 한다 그러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검도 하고 또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거 왜 하느냐면요, 지금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청문회 하겠다 하니까 지금 대장동 공판기일, 어떻게 보면 대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공판기일이 원래 5월 13일 다음 주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6월 24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공판기일은 5월 15일이었죠. 이게 6월 18일로 바뀌었고요.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5월 20일에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어떤 효과 때문이죠? 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더니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가지고 완전히 망신을 줘서 완전히 조지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걸로 만족 못했는지 특검까지 한다 그러거나 또는 국정조사까지 할 수 있겠구나.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들이 겁이 나서 바짝 엎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각 재판부들이 원래 법과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판 기일을 정하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져버리니까 다른 재판부가 전부 다 엎드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걸 쉽게 제가 비유를 해드릴게요. 총 가진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쳐요. 그러면 주변에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총을 딱 들고 한 명에게 총을 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쓰러집니다. 근데 그 총에는 사실은 그 다음에 탄창에 총알이 없어요. 다 떨어져요. 빈총이야. 그런데도 그 한 명이 쓰러진 걸 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총구를 딱 돌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시에 수천 명이 동시에 엎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로 본보기 효과예요. 이런 본보기 효과를 노려서 의도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특검도 한다, 국정조사도 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법부를 전부 다 민주당의 발바닥에 두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단적으로 예를 들게요. 지금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이죠.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회에서요. 행정부 수장이 누구죠? 그렇죠. 대통령입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행정부 수장을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정을 하거나 정책을 했다고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수 없죠.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대법원장은 뭐죠? 사법부의 수장이죠. 근데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머리 역할을 하고 사법부와 입법부를 꼬리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이런 식의 형행화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삼권 분립이 되는 이런 것을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쉽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삼권을 자기 발밑에 두는 어떤 특정 정당의 음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심판을 해주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군주 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히 국민 주권의 국가입니다. 국민이 주인이죠.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헌법의 원칙이 있죠.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입니다. 즉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결국은 1인 1표의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은 작동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독재의 어떤 정부를 출현을 막기 위해서 결국 상권 분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이 뽑은 국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도록, 즉 사람에 의한 인치가 아닌 법치가 되도록 하는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에 의한 법치주의가 돼야지만 국민 주권의 원리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권 분립이 아니라 지금 입법 독재가 이렇게 살벌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장을 지금 현재 국회로 부른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대통령도 민주당이 2명씩이나 탄핵을 시키는데 대법원장 그 따위가 뭐라고 탄핵을 못 시키냐, 이런 식으로 공갈 협박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는 형해화되고, 그다음에 입법에 의해서 다수당에 의해서 지금 국가가 지배되는 그런 어떤 국가가 되는 것이죠. 즉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까지 다 장악하는 이재명 일당 독재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도 스스로 권위를 지키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박을 하니까 지금 다른 어떤 법관들이 알아서 지금 기고 있고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공직선거법 이 파기환송심의 이 기일을, 공판 기일을 변경한 것은 우리 사법부로 봐서는 굉장히 치욕적이고 가장 최악의 역사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는 게, 그럼 왜 이렇게 법관들이 겁을 내고 있나? 즉 지금 법관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양성태 대법원장의 어떤 사례를 지금 보면서 굉장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성태 대법원장과 그때 법원행정처장 등을 기소하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학습 효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사법부의 구성원들, 법관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의 법관들이 그래도 정말 자존심을 지키고 당당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어떤 헌법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정말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도 단일화라는 이런 어떤 늪에 빠져가지고 이 민주당이 이렇게 그 사법부를 압박하고 탄핵을 하고 고발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대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그리고 막말을 SNS나 이런 데서 막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막말 많이 했습니까? 예를 들면 민영배 같은 경우는 뭐 법비 조모씨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지 않나, 사법 구태타다 뭐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제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법부를 엄호하고 방패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말 어이없이 민주당에 의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협박 압박을 그대로 당하고
또 사법부가 굴복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이제 초래되었습니다.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또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어떤 자세 그리고 그런 어떤 싸움을 지금 절대적으로 좀 해야 될 어떤 그런 시기입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